안녕하세요, 시온님. 저는 작년 2월에 헤어졌다가 이번 연도 6월에 다시 재회를 했지만 8월 초에 다시 헤어지게 된 커플입니다. 내용은 중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할게요.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는 32살 여자고요. 상대방도 저와 동갑입니다. 둘 다 서울에 살고 있고 저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요. 저와 남친은 2020년 1월부터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땡땡 어플로 만난 게 첫 만남이고요. 제가 그때 당시는 연락을 잘해주는 남자, 그리고 이성 문제가 복잡하지 않은 남자가 좋았는데 남친이 항상 그런 점을 잘 지켜주게 되어서 호감이 가게 되었네요. 그래서 1개월 정도 서로 알아가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사귀고 5개월이 지나고 나서 남친이 점점 연락이 줄어드는 게 느껴져서 혹시나 마음이 식었나 해서 집착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시온님 유튜브를 접하고 나서 상황의 문제였는데 정말 미련하게 생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친은 경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발령이 많이 나고 바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이해해주겠다고 제가 얘기를 해놓고도 너무 심하게 연락이 되질 않으니까 그래도 조금 쉬는 시간엔 연락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계속 집착하고 서운해하다 보니 남친이 하는 말이 저와 연락이 의무감이 든다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겁이 덜컥 나서 그럼 헤어지자고 하는 거냐 울고불고 했었네요. 그니까 제가 항상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런 연락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아무리 바빠도 쉬는 타임이 있는데 연락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자기 전에는 연락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상황의 문제를 뭔가 마음의 문제로 인식해버리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락을 기다리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걸 투정 부리니까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인 관계에서 내가 정서적으로 어떠한 욕구를 계속해서 충족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른 사람을 만나시던지 아니면 시간을 주시던지 뭔가 어떻게 하자는 서로 선택을 내리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안 되는 걸 이렇게 투정만 부리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헤어지고 싶지는 않아서 나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연락이 점점 의무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되게 건태로워지는 거죠. 쉬고 싶을 땐 그냥 연락이 아니라 쉬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지쳐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사랑의 척도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너 나 안 사랑하는 거야? 마음이 식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집착을 하게 되면 권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사연은 계속 읽어보면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었는데 감정적으로 또다시 만나고 또 헤어지고를 총 2번이나 반복했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2021년 1월 제 생일을 앞두고 남친이 저의 연락 문제로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정말 헤어지게 되었네요. 3개월 정도 엄청 매달렸다가 제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고 매달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가 시온님 유튜브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안 하다가 2021년 11월경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근데 연락을 하고 난 후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남친에게 다시 연락이 오게 되었는데 그때도 뭔가 연락이 그냥 미적지근해서 일주일 정도 서로 안부 인사를 묻고 일상톡을 나누다 끊겨버렸습니다. 이때 시온님께 첫 상담을 받게 되었고요. 목적성 없는 대화를 하지 말라는 조언을 듣고 다음에 2개월 지나 연락해보라고 하셨지만 저는 엄청 더 오래 기다리고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5개월 시간이 지나고 연락을 하자 남친은 또 연락을 받았고 시온님 조언을 듣고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되어 어느 정도 관계 개선이 되었고 4번째 데이트가 끝나고 카톡으로 자신이 저에게 지은 죄가 많아서 만날 때마다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2번째 데이트에서도 있었던 일이라 이런 식의 뉘앙스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이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 시온님께 또 긴급 상담을 요청했고 시온님은 남자에게 방향과 확신을 주는 행동을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셨고 시온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서로 잘잘못 따지려면 나도 불편해지니까 연락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난 삼겹살 먹고 싶으니까 삼겹살이나 다음에 사줘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데이트 빌미를 다시 잡고 데이트를 계속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때 그럴 확률은 적지만 남자가 만약 그래 미안해 안 되겠어 라는 식으로 떨어져 나가면 다시 대응 카톡을 보내드릴 테니까 연락 달라고 하셨는데 남친은 그때 다행히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남친은 알겠어 내가 계속 허튼 소리를 하네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해서 가볍게 저도 그럼 다음에 보자 다 지난 일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5번째 데이트에선 남친이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너무 저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잘해줘서 그때 당시 서로 술을 먹고 있던 상황이라 저도 조금 감정적으로 급발진을 했어요. 나한테 미안해서 잘해주는 거냐, 내가 좋아서냐 물어보게 되었는데 남친이 그때 그런 건 아니라고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서 좋아하지도 않는데 넌 되게 이상하게 행동한다.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마라. 라고 제가 얘기하고 울었네요. 저도 그때 왜 그랬나 모르겠지만 너무 확신 없는 남친의 행동에 술 먹은 김에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남친은 그럼 우리 일단 만나볼까? 라는 얘기를 갑자기 하길래 저는 서로 술에 너무 취한 것 같다. 그런데 너도 알아둘 게 있어. 난 이제 연락으로 보채지도 않아. 다만 나도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지 술에 취한 상태로 너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내일 얘기하자. 라고 밀어내고 그날 남친과 데이트는 쪽냈는데 남친이 다음날 다시 한번 만나보자 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는 그렇게 재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게 이번 연도 여름이었는데 남친이 초반엔 다시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회사 일도 여유롭고 분명 바쁘지 않다고 남친 스스로가 얘기했는데 연락이 정말 우리가 사귀는 게 맞는 건가? 할 정도로 줄어들더라고요. 심하면 3일에 한 번 연락이 오고 해서 너무 심하다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됐는데 남친이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 모습에 또 매달려 버렸고 전 바뀐 게 역시 없더라고요. 그렇게 남친은 또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는 재회를 하고 한 달을 조금 넘기고 또 헤어져 버렸습니다. 시온님과 상담할 때 처음엔 많이 울고 그랬는데 그래도 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의젓해졌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도 전과 달라진 건 막 재회를 하고만 싶다기보다는 다시 헤어진 근본적인 원인과 이 남자의 심리를 알고 싶습니다. 사연이 기억이 나시지 않을까봐 적긴 적었는데 두서없이 작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사연은 이렇게 작성하셨고 내용은 조금 뒤에 더 있긴 한데 불필요한 내용이라 필수하겠고요. 질문사항이 원인과 이 남자의 심리를 알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 재회에만 목매지 말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이 사연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기준 없이 재회를 감정적으로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재회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를 제가 상황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재회를 하고서 이렇게 헤어지시는 분들이 정말 사례적으로 많습니다.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내담자님이 저와 상담하셨을 때도 들었는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이 관계에는 무엇인가를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남자도 엄청나게 수동적인 사람이고 우리 내담자님도 엄청나게 수동적인 사람인데 이 관계에서 이 남자는 무엇을 노력해 줘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그 회사에 취직을 했어. 근데 회사에서 출근만 하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어느 자리를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 내가 또 어떤 업무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취직을 다시 해놓고도 혼란이 오는 겁니다. 나도 회사에서 다시 열심히 일하려고 마음 잡고 출근을 했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신경도 안 쓰이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근무 태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사연 맨 처음으로 읽어보면요. 우리 내담자님은 기준이라는 게 사실 존재했어요. 그래도 연인 사이라면 연락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성 사이가 깨끗했으면 좋겠어. 넌 그래서 좋아 라는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남자는 자신이 그 기준에 적합자 또는 내가 노력해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남자가 노력해 주려는 것이 존재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제외하고 나서는 어때요? 연락도 그래서 기준이 뭔가 새롭게 본인이 생겨가지고 남자친구로서 이 정도만 해줘도 난 행복해, 이 정도만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런 최소한의 기준도 없고 그냥 연락도 내가 집착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래. 그러니까 뭘 노력을 해줘야 될지는 이 남자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는 노력의 방향을 모르니까 아무리 뭘 잘하려고 해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다, 마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합리화를 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관계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만 어떻게든 재회만 하려고 해서 재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기준에 합격을 시키고 재회를 성사한 게 아니라서 근본적인 원인은 그래서 기준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연애라는 건요,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노력하고 싶어야 됩니다. 본인들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의 문제임에도 또 전체적인 상황을 해석하기보다는 우리 내담자님은 똑같이 마음의 문제로 판단하고 또 상처받고 똑같이 또 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꾸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 문제로만 판단을 내리면 답이 없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주느냐, 어떻게 노력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라고 느끼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은 전혀 만들어 놓지 않고 얘가 날 좋아하나 식었나만 계속 판단하고 상대방이 감정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만나야지 라고 수동적으로만 이렇게 판단하려고 들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을 선택하고 제외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상대방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기준이 없는 거야. 이게 실제로 제외 상담에서도 이런 식으로 헤어지시는 분들이 사례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체적인 판을 들여다보지 않고 내가 그냥 안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자책만 하면 여러분 자존감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은 여러분 역사를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역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전지전능한 신이겠죠. 인간관계는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는 건데, 이게 자책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관계는 사실 그래서 조금 시간만 주고 다시 작업하면 얼마든지 관계 개선은 사실 가능해요.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일단 이 부분만 질문사항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은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